저는 작년에 결혼한 29살의 여자입니다. 이제는 유부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좀 어색해요.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이 있다는 것에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결혼하게 된 이유가 1년 정도 사귀는 중이었는데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무슨 결혼을 벌써 생각하냐 하셨지만 저한테 아이까지 생겼다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주위 사람들 축하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로 일단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빠르게 식장을 알아보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편은 저보다도 결혼할 준비가 더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다 보니 결혼을 하기에는 모아놓은 돈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몇 달 후에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된다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회사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돈이며 시간이며 이것저것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쫓기듯 진행하다 보니 결국 예식장과 신혼집 모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남편과도 많이 싸우고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임신 초중반기에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런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몸도 좋지 않아서 그대로 병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제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없던 일로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식장 예약은 다 해놨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한다고 이야기하고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은 상황이라서 그대로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뛰어든 꼴이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이미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이혼하는 절차를 밟는 중에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저는 반드시 이혼할 거고 절대 다시 그 집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이랑 싸울 만큼 싸웠다 생각하고 이제는 서로 말도 안 통해서 다시 사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고부 갈등이 아직 있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들이 있다지만 이 정도로 미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결혼 생활 겨우 1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너가 대체 뭘 하냐고 이혼 이야기를 벌써 하냐.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이따위 집구석에서 1년이면 정말 많이 버텼다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데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몇 번 더 만나다가 정이 들어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인스타에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도 연애하던 시절에 몇 번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부모님 드리려고 포장도 자주 해갔는데 갈 때마다 손님이 항상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꽤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엔 공장도 다니고 마트에서 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결혼할 때쯤 일을 그만두시고는 지금까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종종 남편의 가게가 바쁘면 나가서 주방 일을 좀 도와주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용돈처럼 받는다고 들었어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신우는 전문대학 항공서비스과를 졸업했지만 스튜어디스 취직에는 모두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종종 알바를 해서 용돈 정도 벌어서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허언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가진 걸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식당이 엄청 잘 되고 있고 투자자도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10년 안에 큰 프랜차이즈 회사에 사모님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본인이 제2의 백종원처럼 되겠다고 했는데 연애하던 당시에는 그런 허세 가득한 말들이 마냥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남자가 꿈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IT 회사에 취직했다가 너무나도 일이 힘들고 매일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제 생활 시간이 없어서 너무 우울해지더군요. 그래서 2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 겸 격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아빠랑 저 빼고 다른 직원 3명이 더 있는 작은 회사인데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제 와서 다른 대기업 들어간다고 해도 예전 회사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마음 편하게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제 시간 보낼 수 있는 아빠 회사가 저한테는 여러모로 딱 맞았습니다. 아무튼 아빠 회사를 다니는 사이에 우리 남편을 만났고 그때는 제가 대기업 그만두고 살짝 우울해하던 시절이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꿈이 있어 보이는 남편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신메뉴 연구도 하고 아직 나이는 젊지만 사장님 소리 들으며 가게를 차리고 운영해 나간다는 게 단조롭고 무료한 제 인생에 비해서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때는 결혼까지 할 생각이 없었고 당분간 연애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죠.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둘 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결혼하자고 해서 저도 결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양쪽 부모님 모두 결혼 이야기 꺼냈을 때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반대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에 남편이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현금이 1,000만 원도 없었어요. 물론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가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고 매출로 들어오는 돈의 상당 부분은 물품 대금이나 월말에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이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보이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앞으로 벌고 뒤로 닦아먹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그 나이에도 여전히 독립 못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신혼집 구할 돈도 없으니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는 일단 시댁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돈 모으면 분가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이 결혼 처음부터 안 좋아하셨으니 신경 안 쓰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못 산다고 펑펑 울고 매일 남편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결국 이 꼴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돈을 1,000만 원 구해와서 제 앞에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걸로 어떻게든 방을 구하고 알아서 살라면서요. 제가 모아둔 돈이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결혼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더 있었으니 어찌저찌 해서 2천에 월세 60짜리 집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월세집을 구하니 그나마 좋은 점은 그 안에 냉장고나 TV 같은 기본적인 살림은 있어서 혼수에 돈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저도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처음 얻고 친정 엄마 아빠가 와서 저희 집 구경을 하셨는데 당연히 애지중지 키워놓은 딸이 이런 집에서 애 낳고 신혼생활 시작한다니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때는 처가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빨리 성공해서 호강시켜줄 수 있으니 조금만 믿어달라 말했습니다. 아빠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열심히 살라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너무 살기가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앞날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존 집에 있는 옵션은 그냥 그대로 사용했지만 침대랑 밥솥 청소기처럼 어쩔 수 없는 건 사야 하잖아요. 그런 자잘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도 5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앞으로 벌어가면서 맞추고 살자 하고 일단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둘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 품을 떠나 가족 아닌 다른 남자랑 산다는 스트레스도 있었고 불안한 미래의 상황들과 아무리 아빠 회사를 다니고 있다지만 업무 자체는 정신 차리고 해야 했으니 걱정이며 스트레스며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들이 겹쳐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무조건 그게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아이가 결혼식 올리기 얼마 전에 유산되었고 아직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결국 집도 얻고 같이 살기까지 하는데 예정대로 다 진행하고 작년에 결혼식 올려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차 없이도 편하게 살았어요. 친정에서 대기업으로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이나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아빠 회사 출퇴근하기 시작하면서 아빠 차를 같이 타고 다녔으니까 제 차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차 살 생각도 없어서 면허조차 따지 않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와서 살다 보니 아빠가 저희 집까지 아침 저녁으로 데리러 왔다가 다시 데려다주고 하시기에는 동선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차도 엄청 막히는데 아빠가 저 때문에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저도 태워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네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자니 바로 통하는 노선이 없고 교통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고 결혼한 지 3달 만에 아빠가 차라리 결혼 선물로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면허 따서 그걸 타고 다니라 하셨죠. 다른 결혼 선물도 제대로 못했는데 차나 한 대 사주시겠다면서 3천만 원대 국산차를 뽑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필기는 한 번에 합격했지만 실제 차를 운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로주행만 나갔다 하면 너무 긴장해서 실수가 생기는 바람에 계속 탈락을 했었는데 결국 장내 기능시험에서 2번, 도로주행에서 5번, 총합 7번의 탈락을 하고 재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회사차를 운전할 수도 있으니 일종 보통을 따라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면허를 따고 아빠가 사준 차를 몰아보니 이건 너무 쉽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부터 이런 차로 운전시험을 볼 수 있었다면 한두 번 만에 합격을 했을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운전면허는 있지만 지금까지 차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고 본인이 직접 배달할 때 쓰는 작은 스쿠터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면허가 아예 없고 그걸 떠나서 시댁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식구들에게 자가용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그 전까지는 시댁과 저희 집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종종 전화해서 용돈이라도 좀 보내달라 하거나 저한테 자기 아들이 밖에서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뒷바라지 잘해라 하는 잔소리 정도는 하셨어요. 그 정도는 솔직히 별거 아니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차가 생긴 뒤로는 저보다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회사 끝나는 퇴근 시간이 5시인데 항상 그때쯤 전화하셔서 태우러 오라고 불러대셨습니다. 너 이제 곧 퇴근이지?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오늘 마트에서 고기 세일하는데 지금까지 너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 하필이면 우리 아빠 회사 있는 곳이 시댁이랑 별로 멀지 않아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시댁이 있기 때문에 싫다고 매번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약속 있다고 핑계대고 몇 번 안 된다 거절했는데 제가 안 태워다 드리면 아예 외출을 안 하시고 바로 다음날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오늘은 약속 없지? 이따 너 퇴근하면 같이 장 보러 가자. 라고 하시면서 제가 올 때까지 불러대셨습니다. 속으로는 그냥 돈 내고 택시 타라고 하고 싶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차가 생긴 김에 운전 연습하는 셈 치자 싶어서 한동안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어머님이 가고 싶다는 곳 태워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운전해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몇 달 그렇게 공짜로 타고 다니는 무료 택시 맛을 보시더니 나중엔 시모는 물론이고 신우까지 모두 본인들 스케줄 맞춰서 제 차로 놀러가자고 시간 예약까지 해버리더군요. 주말에 외곽으로 드라이브 나가자고 하질 않나. 아직 초보 운전인 저를 데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동네 유명한 빵집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물론 저도 눈치를 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가던지 버스를 타고 가시라고 제가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뻔뻔했습니다. 집안에 뻔히 차가 있는데 뭐하러 아깝게 돈 내고 택시를 타? 우린 이제 너가 안 태워주면 밖에 못 나가겠더라. 자가용이 좋긴 좋아.
하면서 절대 자기들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집안의 식구들이 차 한 대 없이 평생을 지하철과 버스를 잘만 타고 다녔으면서 자가용 타고 다닌 지 겨우 며칠이나 됐다고 이젠 대중교통은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댁 기사 노릇을 몇 달을 하다가 도저히 짜증나서 남편에게 당신이라도 어떻게 좀 눈치를 주던지 이야기를 하던지 해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남편 역시도 식구들 태워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 퇴근길에 들르면 금방이잖아. 가족끼리 한 번씩 태워줘. 차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근데 제 차를 그렇게 얻어 타면서도 지금까지 기름 한 번 넣어준 적 없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불러내서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준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면 기름값 들고 보험료 세금 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주말에 저를 불러다가 멀리 나들이 갈 때는 차 안에서 과자도 마음대로 먹고 휴게소에 들렀을 때 냄새 나는 핫도그 오징어 같은 걸 사다가 허락도 없이 제 차 안에서 맘대로 먹었습니다. 아예 남의 차를 타는 에티켓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이런 개념 없는 시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한테 힘들다 불편하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봤자 그냥 너가 좀 참고 잘해주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 남편 식당은 결혼하고 났더니 맛집 홍보빨이 떨어졌는지 조금씩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홀 매장에 손님이 떨어지니 배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로 팔면 어플 수수료 떼고 손에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남지 않는 장사였는데 이제는 진짜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그나마 얼마 안 되게 남는 돈마저 본인 핸드폰 요금이나 용돈으로 다 써버리고 집에 생활비로 가져다 주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혼생활 초반 몇 달 정도는 생활비라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몇 번 받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서 가져다 주는데 푼돈이라고 할 수 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20만 원, 3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 정도 되는 걸 한 달 생활비라며 가져다 주더라고요. 속은 좀 터졌지만 어차피 저도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이 있으니 남편이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도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보탰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집에서 함께 살지만 사실상 생활은 따로 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언젠간 잘 될 거라 믿었고 이 힘든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남편 가게의 매출도 다시 오르고 체인점 투자도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매출은 계속 떨어지기만 할 뿐 예전처럼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차마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직접 안 해도 엄마 아빠는 제 생활에 대해서 뻔하게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가끔 퇴근하는 길에 아빠와 함께 집에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봉투 하나씩 챙겨주셨습니다. 봉투에는 매번 50만 원, 100만 원씩 들어있었고 별다른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 돈 받고 집에 오는 날에는 부모님께도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죄송스러웠고 내가 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뿐이었죠. 남편이랑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내 돈으로 먹고 살 거면 결혼해서 사는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에 자꾸 성급하게 결혼한 것이 후회만 늘어갔어요.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차 태워달란 부탁은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미 남편은 물론 시댁 사람들까지 꼴도 보기 싫어서 어머님이 연락하면 약속이 있다고 피하고 태워주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차 태워달라는 소린가 싶어 전화 받기 싫었지만 억지로 받아보니 신우가 저 어디냐고 묻길래 바로 오늘 차 못 태워드릴 것 같아요. 살 게 있어서 백화점 들렀다가 집에 갈 거라서요.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신우하는 말이 마침 자기들도 백화점에 나왔다며 만나서 같이 쇼핑하고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달라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친정부모님이 입을 만한 티셔츠나 한 벌씩 사드리자는 생각에 백화점에서 신우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쇼핑을 다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보고 뭘 살 거냐고 묻길래 부모님 여름옷 한 벌 사드리러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도끼 눈을 뜨더니 너는 너희 부모만 챙기니? 나한테는 한 번 그런 거 사줘 본 적도 없으면서 내 아들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백화점 같은 데서 비싼 옷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겨우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난 혼자 집에 갈 테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택시 타고 가던 버스를 타고 가던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내 차 타고 다닐 생각 하지 말고 옛날처럼 버스 타고 다니세요.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더는 염치 없이 저한테 뭘 해달라 바라지도 마시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너 지금 차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동안 제 차를 콜택시처럼 타고 다녔어도 기름 한 번 넣어줄 생각 안 하고 운전하느라 고생한다 덕담 한 번, 커피 한 잔 사준 적도 없으면서 정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여기서 제가 뭘 더 어떻게 시댁에 잘합니까? 야, 돈 주고 탈 거면 내가 택시를 타고 말지 너 차를 왜 타냐? 끝까지 지를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뭐라고 하건 말건 백화점에 두 사람을 버려두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계속 제게 싸가지가 없다, 차 하나 있다고 유세 떤다 욕을 하고 자기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이지만 그동안은 저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많이 참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죠. 어차피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남편이 돈도 하나도 못 벌어다 주는데 결혼 생활 지속해봐야 뭐가 제게 좋은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너 진짜 미쳤어? 그리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왔다며?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이때는 이미 작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도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미쳤냐고? 결혼하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 너가 미쳤지 내가 미쳤냐? 맨날 오라가라 해서 공짜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 한 번 안 넣어주는 너네 엄마가 미친 거겠지. 양심이 있으면 너네 식구들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해. 됐고 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 살자. 제가 따박따박 사실만 이야기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도 없었는지 혼자 가만히 서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가 반박할 말이 생각 안 났는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늦은 시간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겠죠. 어차피 이혼하면 이 집도 뺄 생각이었고 집안의 남편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밖에 없는 사람이라 사실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부동산에 집 내놔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짐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와서 지내는 중인데 남편한테 만나서 이혼 서류 정리하자 했더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헛소리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저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몇 번 걸려오길래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카톡을 보내서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펄펄 뛰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어머님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더는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보고 살 거라면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까지 시댁 식구를 제 차로 태워준 것만 30번이 넘어가는데 그냥 한 번에 3만 원씩 쳐서 남편 보고 집 나가면 100만 원을 나한테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기름값 한 번 못 받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1년도 못 채운 결혼 생활이지만 진짜 사람 밑바닥까지 다 보고 헤어지는 것 같네요.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줘도 이혼할 생각까진 없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어쩜 저리도 염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면 제발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그 집안 식구끼리 끝까지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